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모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증여세는요, 증여 재산의 범위를 설정을 해서 과세 표준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법률상, 사실상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 재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증여는 여러분들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은 이제 증여자가 되겠죠. 증여자. 을은 수증자. 그러면 이제 수증자가 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래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법률상, 사실상 권리가 이전이 무상으로 이전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증여로 보지 않는 재산이 있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재산. 이게 포인트겠죠? 증여로 보지 않는 재산. 우리가 이거를 좀 보려고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사인증여. 사망했을 때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갑에게 또는 을에게 5억을 증여하겠다. 이렇게 사인증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망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인증여 같은 경우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될지언정 증여로는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증여재산의 반환, 증여재산의 반환. 갑이 을에게 증여재산을 했습니다. 재산을 재산을 증여했는데요. 증여세는 신고, 납부 의무 기간이 3개월이지 않습니까?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을 합니다.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증여재산의 반환은 증여로 보지 않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청구에 의해서 위자료를 받게 되면은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 위자료는 공소시효가 3년이죠. 위자료는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죠. 시효가 소멸됩니다. 민법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 역시 증여로 보지 않고요.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결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가 되면은 본 청구권은 말소가 됩니다. 소멸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상속세는 여러분, 상속세는 신고 납부 의무 기간이 6개월이죠. 6개월 이내에 갑이 사망한 후에 정에게 이제 상속 재산이 이제 귀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서로 이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이제 재산이 이제 분할이 됐어요. 이럴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데요. 6개월 이후에 다시 협의 분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증여로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협의 분할을 하실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하셔라. 그래야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다. 상속세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상속세만 납세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저번 주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이구나. 금요일날 전남 광양에서 현재 이제 모텔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이제 이혼을 하시게 돼가지고 이제 모텔을 이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 위자료를 받아도 되겠는가라고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계속 장사가 잘 되니까
골프만 치러 다니시고 외박하시고 술만 드시고 그러니까 속상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실 예정이신데요. 모텔 매출이 얼마나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한 5천만 원 정도 나오신답니다. 그러시면 현물로 모텔로 이자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위자료에 관련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위자료 사례. 위자료 사례하고요. 네, 재산 분할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세금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만 잡으시면 절세 효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을은 남편 각각 이혼하고 위자료로 갑 명의의 모텔을 현물로 받았습니다. 현물로 받은 모텔에 대하여 을은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가라고 이제 사례를 보는데요.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를 다 블로그에 다 올려놨는데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이제 이혼을 하죠. 네. 갑과 을이 이제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는데 예. 위자료. 네, 이제 위자료 문제가 발생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위자료로 갑 명의의 모텔이 있어요. A 모텔이 있습니다. A 모텔이 있는데 현재 시가가 20억입니다. 네, 20억인데 위자료로 이제 현물로 이제 모텔을 받는 거죠. 네, 현물로. 네, 현물로 이렇게 모텔을 받는데 이럴 때 을은 증여세가 네, 과세가 되는 거. 네, 이 문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을은 이자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죠. 네. 여기에서 이제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거는 이제 취득세만 납세 의무가 성립되겠죠. 네.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이 돼서 낮은 세율로 취득세 낮은 세율로 네, 특례세율을 해서 이제 취득세를 이제 납세 의무가 네, 발생만 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이제 무상 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되죠. 네. 무상 이전은요, 여러분들 증여세 원칙적으로 네, 증여세하고 네, 상속세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되죠. 아무런 대가 없이 네, 이전이 되는 경우. 하지만 예, 유상으로 이전이 되는 경우요. 예, 대가 이시 예, 유상이전 예, 금전적인 대가를 통해서 이전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양도세가 이제 발생하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는 네, 원칙적으로 수중자에게 네, 증여세를 과세하는 게 원칙이지만 교통사고 시 가해자로 받은 위자료, 그렇죠? 네, 이혼 시에 배우자로부터 받은 이자료 등과 같은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단 조건이 있죠. 조세 포탈의 목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네, 가장하여 이혼을 하다가 적발이 됐다. 네, 그러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에 대해서는 일을 수령하는 쪽에서 네, 소득세에 대한 예, 배제 대상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소득세는 여러분 종합소득세는 예, 이자 소득과 네, 배당 소득
여러분들 이제 모텔을 운영하시면서 사업소득 있죠? 사업소득.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소득이나 임대를 주셨으면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시면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머지를 제외한 기타소득.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 기타 소득에도 위자료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과표가 잡히죠. 과표가 잡히는데 과표에서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위자료는요. 그래서 종합소득세에도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주의하실 점은 위자료를 모텔과 같이 현물로 위자료를 주는 경우 남편은 여기서 남편이 있죠. 갑은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위자료를 주는 갑의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위자료를 주는 게 유리하겠죠. 현물로 주는 것보다. 그래서 갑이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이 16억이었다. 그래서 이제 위자료로 이제 모텔을 주는데 시가가 20억이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가 발생됩니까? 4억이 발생되죠. 이 4억을 양도 차익으로 보는 겁니다. 양도 차익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자료는 가급적 현금으로 주는 게 좋다. 누구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민법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여러분들 위자료고 재산분할 청구권은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시게 되면은 같이 불가분의 관계지만은 법률 관계상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숙지하셔야만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시면 을은 갑과 이혼을 하고 남편 명의 모텔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하여 현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당초 이제 취득 시기가 2011년 1월 1일 날 취득가액 이제 5억 원에 취득한 모텔이었고요. 한번 또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갑과 을이 이제 이혼을 하고 재산을 이제 분할하죠. 재산을 이제 분할합니다. 분할하는데 이제 갑이 소유한 이제 S 모텔이 있어요. S 모텔에 대해서 이제 재산 분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편은 당초 취득 시기가 갑은 취득 시기가 2011년 1월 1일 날 5억으로 취득한 S 모텔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산 분할한 시점이 2018년 8월 1일 날 얼마 안 됐네요. 8월 1일 날 이제 을이 이제 재산 분할을 하면서 시가가 이제 10억이 됐어요. 10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제 을이 이제 병에게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매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부인 을이 양도하는 경우, 을이 양도하는 경우, 을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얼마로 결정을 해야 되냐, 얼마로 보는 거냐, 이게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세법도 하나의 공법이지 않습니까? 공법은요, 여러분들, 민법은 여러분들, 사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게 민법이죠. 그래서 사인과 사인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사인과 사인과의 연결된 이제 법률을 말하고요. 공법은 국가와 또는 지자체와 사인과의
관련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공법은 종속 쪽이에요, 여러분들. 종속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법률을 제정한 게 공법입니다. 사인을 위해서 제정한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법률이든지 공법은 여러분들이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불리하게 법률이 제정이 됐다라고 해석하면 맞습니다. 그렇죠? 세법도 역시 공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뢰 양도시 취득 가액을 세법에서는 얼마로 보고 있을까요? 세법에서는 10억을 보지 않고 5억으로 본다는 겁니다. 5억. 5억으로 봅니다. 5억.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10억으로 봐준다면 병에게 2020년에 이제 2020년 12월 달에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의뢰 취득가액은 이제 11억에 만약에 매매를 했을 때 취득가액이 10억이면은 1억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취득가액을 5억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6억에 대한 11억, 5억 그러니까 6억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세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5억으로 취득가액 5억으로 보고요. 수증자 부인 입장에서는 이제 증여세 수증자 입자 부인에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증여를 보지 않는 항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겠죠. 취득세 이제 특례세율에 의해서 이제 취득세만 납부하시고 향후에 매도시 이때는 이제 양도세 그렇죠? 이때는 이제 양도세는 당연히 발생이 되는데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인 갑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인 갑은 위자료 같은 경우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었죠.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서 현물을 분할하는 경우 갑은 원칙적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재산 분할 시에도 위자료처럼 갑을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대법원 판결이 한번 났었죠. 대법원 판결이 1998년 2월 13일 날 선고한 내용이고요. 96 누에 14401번에 해당되는 재판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산이 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부녀자의 재산 분할, 부녀자의 재산 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재산 분할 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재산 분할의 양도와 여기서 양도와 유상양도 중요한 말 나왔죠?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상양도, 유상이전이죠?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원인은 유상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이 판결문이 나온 이후로 갑의 입장에서는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 이혼 시에 여러분들 합의 이혼이 안 되고 이제 법정 이혼을 하시게 되면은 판결문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 판결문과 다르게 현금 분할을 부동산으로 이전으로 배치한다든지 부동산 이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든지 판결문은 이제 현금으로 재산 분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끼리 부동산으로
부동산으로 재산 분할을 했어요. 또는 판결문에 부동산으로 재산 분할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당사자끼리 현금으로 재산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판결문과 다르게 이렇게 다르게 재산 분할을 했을 때에는 위자료 명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럽니다. 그렇죠? 원래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서 재산이 분할될 때에는 갑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지 않지만 법정 이혼을 하게 돼서 판결문과 다르게 이행을 했을 때에는 위자료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문과 다르게 재산 분할하면 안 되겠죠? 잘못했다가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증여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예외적인 사항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례에서 가장 많이 겪는 위자료와 민법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위자료를 지급할 것이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만이 가장 중요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